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정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으로 나타난 인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역사. 사실 천국 운동의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역사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건 역사적 실체죠. 이게 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한 부분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본질적인 것은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천국운동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특히 천국의 이정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계사 한 권으로 된 그런 세계사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시면 이 천국의 이정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2장의 다니엘서에서 천국의 이정표를 다루는 게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습니다. 머리, 그 다음에 팔과 가슴,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 그리고 10발가락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걸 다 쳐서 심판하는, 그리고 뜨인 돌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전체의 역사적 과정을 봤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점령을 하면서 인류 역사, 자기 이후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자기 나라는 과연 얼마만큼 지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본 거죠. 그 머리, 금, 그 다음에 가슴, 여기는 팔과 가슴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죠. 민족이 같이 섞여서 사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머리는 바벨론이라는 것. 이게 이제 다니엘이 다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걸 뭐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럼 역사를 보면 바벨론 이후에 등장한 나라는 메데바사,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그 다음에 동, 헬라, 그 다음에 철,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입니다. 인류 역사,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세계사예요. 세계사.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이제 10발가락 시대예요. 그래서 이 10발가락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10발가락, 10개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10개의 나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새 번역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은 2장 44절에 보면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래서 단지 10발가락에서 10개의 나라, 이게 아니고 여러 나라, 많은 나라 시대에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오히려 10개의 나라는 다니엘 7장에서 그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때로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요 시대예요. 요 시대. 요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대가 더 길고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도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를 중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36페이지부터 교재 36페이지부터 보시면 넷째 나라 곧 로마 제국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책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로마 제국 시대 이후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다 지나간 역사예요. 다 지나간 역사. 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도대체 로마 제국이 이제 망했잖아요. 로마 제국이 395년에 갈라져서 서로마는 476년,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없어진 거죠. 물론 뭐 지금도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나라 이탈리아가 있고 수도가 있고 이제 그 흔적들은 남아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철학,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로마의 철학과 이 사상과 정신을 그리워해요. 워낙 강대한 제국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인류 역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앞에 부분은 그냥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시대로부터 지금 이렇게 역사가 많이 흘러왔잖아요. 이제 요 부분이 와 있는 거예요. 요 부분.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쭉 보면은 민족 대이동이 있어요. 민족 대이동. 아마 우리 학교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흘러 들어오면서 결국 로마가 무너진 것도 민족 대이동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계속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로마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새로운 민족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책 37페이지를 보시면은 로마 제국권 내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무슨 꿈을 다 꾸겠습니까? 과거의 영광,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을 다시 건설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성 로마 뭐 이런 이름들로, 여기 보면 뭐 프랑크 왕국, 뭐 샬만 대제, 독일의 오토 1세, 뭐 칼 5세, 뭐 이런 사람들, 또 루이 14세, 그 과정에서 뭐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뭐 나폴레옹 시대, 그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도 또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꿈이 뭡니까? 유럽을 다시 통합시키겠다는 거죠. 로마 제국이 있던 지역이 오늘의 유럽입니다. 이 유럽이라는 말도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 유럽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들이 메소포나 지역, 그러니까 동방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 쪽의 사람들이 서쪽을 딱 보니까 해가 그리지잖아요. 그래서 서쪽의 땅,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곳, 그런 의미로 사용한 단어가 예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예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의 우리 한국말로 유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제 옛날 로마가 오늘날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신성 국가들이 등장했다가 없어지고 뭐 나중에는 그대로 더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시대가 옵니까? 세계는 열강 시대라는 게 와요. 열강 시대. 그러니까 사실 열강 시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그 유럽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 등장했다가 없어지고 또 존재하면서 있었던 강대한 국가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처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개의 강대한 국가가 등장한 거예요. 뭐 스페인, 또 포르투갈, 또 무슨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산업화 혁명과 더불어서 세계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식민지 국가 시대가 도래합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뭐 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뭐 중남미, 뭐 미국 대륙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이제 다 열강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 속에 나중에 이제 미국이 독립해서 또 열강에 끼고, 그 다음에 또 뭐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나라들이 또 끼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식민지 국가로서의 피해를 보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가 또 언제 끝납니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열강 시대가 또 이제 또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무슨 시대가 돼요? 독립국가 시대가 돼요.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요. 참고로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나라가 26개인가 돼요. 26개.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열 발가락처럼. 그 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유엔을 만든 나라가 51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018년도의 통계에 193개예요. 193개. 그래서 193개. 그래서 독립국가 시대로 역사가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독립이 됐는데 세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요즘에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을 보면서. 그래서 양극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공산주의가 70여 년 있다가 이제 막을 내리죠. 일부 지금도 남아있지만은 대부분의 공산주의가 다 문을 닫아요. 제가 처음에 러시아를 1990년에 거기 사역 때문에 들어갔었는데,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우리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일인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막 감동이 넘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뭐가 됩니까? 이제 민주 정치, 민주주의가 이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세계는 이제는 사상과 이념이 아닌 하나의 시장화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 물건 만들어서 경제적, 그래서 경제 세계 시장, WTO라든지 이런 시장의 룰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세계는 바야흐로 하나의 시장으로 변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연합이에요.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했는데 이 시대가 돼서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필요에 따라서 기술과 자금. 그래가지고 뭐 이념보다도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 우리나라하고 뭐 러시아, 옛날에 상종도 할 수 없었던 원수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이익에 따라서. 요 시대가 거쳐가면서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오늘의 시대를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란의 시대. 연합했는데 다시 새롭게 막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상황들이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네. 경제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뭐 질병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혼란. 이런 시대를 거쳐나면 2차 대전, 지금의 우리의 구조는 2차 대전이 만들어 놓은 구조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막 혼란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시대의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퀘스천 마크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란의 시대. 이 시대가 지나면 어떤 그림이 이 세계 속에 또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와 일치하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셨던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결국은 목적은 요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세상 나라 심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요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서 요게 핵심입니다. 자, 열 발가락.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의 흐름.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다 과거로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앞에 인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흘러옵니까? 이 앞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흘러온 것으로 쭉 정리를 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이것을 저는 가족사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가 뭐예요? 이제 서로 분가되면서 부족사회가 되죠. 그 다음에 등장하면서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도시국가가 등장을 해요. 작은 소돔 고모라 뭐 이런 시대들. 그런 다음에
제국이 등장해요.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이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예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바로 제국 시대예요. 제국 시대. 네. 여기는 열강 시대, 독립 시대, 양극 시대, 시장화 시대, 연합 시대, 혼란의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올까요? 성경은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니엘에서 7장에 가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거를 보면 혼란 다음에 앞으로 어느 시대에 어떤 시대가 우리 역사 앞에 올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